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최근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자택에 폭탄까지 만들어 설치해놓은 사건이 있었죠. 이 같은 폭탄과 총기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유튜브에 영어로 폭탄 만드는 법을 검색하면 3,000건이 넘는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영상에서 알려주는 재료만 있으면 누구든 폭탄을 제조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화학 물질도 신분증만 있으면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탄을 만드는 영상도 흔히 볼 수 있었고요. 폭탄에 타이머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재료 배합 비율에 따른 폭발 강도를 실험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제 총기 제조는 더 쉬웠는데요. 나무, 쇠, 플라스틱 등 재료를 활용해 총기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요. 시중에서 파는 장난감 총을 개조해 살상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과 도검, 폭탄 등 화약류를 소지할 수 없고요. 장난감 총을 개조하거나 총과 폭탄을 제조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식사를 책임지는 단체 씨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후원이 크게 준 상황에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6월 3일과 비교해 농식품 가격은 약 9%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수해를 입으면서 공급 악화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지원받는 식비는 그대로인 반면 물가는 상승해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선단체 대표가 개인 소비 쿠폰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무더위 쉼터 3,700여 곳 가운데 평일 오후 6시 이후 문을 여는 곳은 9.6%, 주말에 문을 여는 곳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동주민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곳은 전체 무더위 쉼터의 25%에 그쳤고요. 나머지 75%는 경로당 등 특정 대상 이용시설로 일반인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는 폭염 기간에는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 가능하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간과 주말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는데요.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이 늘고 있는 만큼 24시간 운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료 공백을 메운 PA 간호사들이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PA 간호사 제도는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오다 의정 갈등 때인 지난해 9월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당시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병원도 앞다퉈 PA 간호사 채용을 늘리거나 간호사를 진료 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했고 이 기간 동안 PA 간호사는 약 2배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의 업무와 이들의 업무가 약 70% 정도 겹친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정원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원자 규모를 살펴본 뒤 PA 간호사의 업무 분장 등 방향을 정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6월부터 제정된 간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도민일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여행지 중 동해안권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여름 휴가로 동해안을 선호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6%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79%가 국내를 휴가 예정지로 꼽았습니다. 다만 국내 여행의 선호도에 비해 만족도는 높지 않았는데요. 해외여행 만족도는 10점 만점 가운데 8.7점인 반면 국내 여행 만족도는 8.3점으로 보다 낮았습니다.
국내 여행이 해외 여행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는 높은 관광지 물가와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 부족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